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여름 축제들이 앞다퉈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축제 자체가 물놀이 현장이 되는 물총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농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령 인공연못인 국남지에서는 연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연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연꽃 쿠키 만들기와 같은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부여로 꽃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부산 기장의 삼각산에서는 이맘때 벌꿀 채취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꿀은 꿀벌들이 겨울에 먹을 꿀을 저장해 밀봉한 천연 벌꿀이라고 합니다. 꿀벌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진이야, 진이야,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진이야, 진이야,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진이야. 어? 그래, 네 소원이 뭐고? 너무 피곤해서 피로를 좀 풀고 싶거든요. 피로를 푸는 데는 명약이 있지. 아니 뭐야 이게 뭐예요? 이 됐으니까 네. 따라와. 따라가면 되나요? 따라와. 예?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달콤 살벌한 맛을 찾았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벌꿀. 지금 부산 기장은 벌꿀 채밀이 한창. 차원이 다른 꿀맛에 건강까지 잡는 기장 봉안꿀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부산 기장의 삼각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회장님 산속을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 하면 기장에 있는 양봉 작업장 아이가. 양봉 작업장이면 벌들 있는 데잖아요. 그렇지. 아 벌한테 쏘이면 안 괜찮아, 되는데 걱정 말고 나를 따라와. 자꾸 따라오라고 하네요. 따라간 곳은 천연 벌꿀이 있는 봉안꿀 공동 작업장. 지금은 자파꿀이 차오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저한테 아까 주셨는데? 이게 벌들이 네. 이제 꿀 떼기 위해서 벌들을 이제 연기를 품으면 안정을 취해. 아 연기가 이렇게 뿜으면은 벌들이 안정을 하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 잘 써주라. 예. 아니 그런데 꿀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꿀이 많지. 제가 많이 먹어본 꿀은 아카시아 꿀인데 여기 있는 꿀은 어떤 꿀이에요? 이건 자파꿀. 자파꿀? 여러 가지 꽃에서 네. 나무에 있는 꽃, 나무에 꽃 피는 꿀, 또 야생의 또 풀꽃 이런 것이 자파꽃이라고 하겠지. 양봉할 때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아카시아, 자파, 밤꿀 순으로 뜨게 되는데요. 색은 아카시아보다는 진하고 밤보다는 약간 연한 중간 정도의 색입니다. 우와. 자, 이것이 바로 기장의 명품 꿀인 봉황꿀이에요. 봉황꿀. 이게 바로 명품 기장 봉안꿀입니다. 근데 여기 막혀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이 자기들이 1년 동안 먹어도 다음 꽃이 필 때까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달 경우에는 봉해버리는 것이 바로 봉황꿀이라고 할 수 있지. 야 그럼 오리지널 자연꿀이네. 그렇지. 옛날 토종꿀과 똑같은 꿀이라고. 귀한 보지. 꿀이네요. 그렇지요. 바로 그게. 신기하죠? 벌들이 날개짓으로 꿀방의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밀랍으로 꿀방을 막은 상태에서 채취한 꿀이라는 거죠. 아, 건드리지 말고 천천히. 건드리지 말고 움직이면 자꾸 서요. 꿀 수확을 위해 일손을 도와드리는데 무섭게 저에게 달려드는 벌들. 이제 벌집에서 벌을 털어내야 하는데요. 이 한 통에 벌이 4만 마리라고 합니다. 뜨거. 여기 써 있어. 따가라. 움직이면 움직이지 말고 자꾸 움직이면 그래. 아니 가만히 있었어요. 팔딱팔딱 뛰잖아. 여러분, 양봉 체험 시 차분한 행동은 필수입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에도 그럼 여왕벌이 있겠네요? 영웅불 있지. 여왕벌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배워줄게. 예?
벌집 한 통에 한 마리씩 있는 여왕벌. 꿀벌들의 어미 여왕벌을 보기 위해 찾아봤는데요. 여왕벌 찾았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머리 쪽에 하얀색. 여러분, 여왕벌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보통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 가량 알을 낳고 수명은 5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그러면 이 여왕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지. 여왕이 모든 것이 짓을 다 해. 그러면 사연자 여왕이 알을 놓으면은 네. 이제 일을 하야지. 그러면 알을 놓으면은 화분을 가지고 재리를 만들어야지. 아 화분. 예.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벌들이 일을 하고 또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는 꿀을 가져오고 화분을 가져오고. 식물의 암술과 수술에서 채취한 것을 화분이라고 하는데 그 화분 속에는 이제 아미노산,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런 생리 활성 물질들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고 노화 예방에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꿀 따라가야지. 이제 꿀을 아까 털었잖아. 네. 털었으면 이제 꿀 기계에 돌려가지고 꿀을 따야지. 나 정말 꿀 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와작와작 하면 씹어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진짜. 궁금하지? 예. 따라와. 갈게요 가죠. 예. 고소하게. 봉황꿀이잖아. 봉해진 걸 이거를 이제 잘라야 돼. 뚜껑을 벗겨야 꿀이 빠져나오지. 이거 오늘 막 얘기 해왔다. 그렇지 않니? 이거 언제 이걸 먹어보겠노? 저 칼을 좀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섭게 왜 그래요? 그럼 이 밀랍을 잘라 하면 알았어요. 하나만 잘라줘요. 자, 먼저 밀랍을 걷어내는데요. 진한 빛깔의 꿀이 보이시죠? 드디어 맛을 봅니다. 그래서 와, 저희 집에 있는 꿀은 꿀도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이지. 와, 이런 꿀을 먹었어야 돼. 흔히 벌꿀을 종합 영양제라고 하죠. 이상적인 종합 영양 성분 외에 효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하며 포도당과 과당에 의한 피로회복 효과는 어떤 식품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꿀을 분리하는 채밀기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걸쭉한 꿀이 콸콸콸! 기장이 이제 봉황꿀은 네. 수분 18% 이하 되는 꿀이 기장 봉황꿀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이렇게 진한 기장 봉황꿀은 걸쭉하며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특징입니다. 또 너무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술이 또 꿀에 채가 또 집에 못 갈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달달하면서 여러 꽃향기가 입안을 감도는 게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최고의 꿀맛이었습니다. 자, 기장 양복말 인기 메뉴를 소개합니다. 바로 겉절이 양념에 꿀을 듬뿍 넣어서 만든 음식인데요. 모든 양념에 꿀을 넣어 만든 겉절이부터 부추 무침에 김장 김치까지 어떤 맛일까요? 이 김장김치죠? 게장김치. 이게 지금 꿀이 들어간 거죠? 봉황꿀이. 꿀이 들어갔는데 예. 김치 맛이 나느냐, 그러면 꿀 맛이 나느냐, 그걸 감정을 해봐. 저는 꿀이 들어가서 너무 달 줄 알았는데 단맛은 없어. 근데 감칠맛이 있네. 감칠맛이 나네. 아삭아삭 맛이 나. 너무 맛있다. 꿀김치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오래 보관을 해도 빨리 시지 않는다. 그래요? 감칠맛이 일품인 꿀김치, 이제부터 밥도둑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인지 꿀맛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밥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밥값도 뭐 했으니까 아까 제가 벌에 쏘이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가지고 안 되지. 그럼 밥 먹고 또 일 좀 더 하든가. 할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촐한 밥상 같지만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인데요. 앞으로 김장할 때 꿀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내년 이때 오면은 예. 일하러 와야지. 일하고 먹으라고요? 일하러 와야지. 그럼 공짜가 어딨나? 에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택배로 붙여주세요. 에이, 정말 깐깐하다 진짜. 예상은 없어. 기장 삼각산에 자연이 준 선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달콤 쫀득한 명품 기장 봉안꿀.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시다고요? 진한 꿀맛 한번 보시죠. 수분은 적고 농도는 진한 봉안꿀.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맛보고 싶은데요. 이 꿀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피로회복에도 좋아서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리죠. 이번 여름 기장꿀 좀 드시고 체력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충북 음성으로 가봅니다. 색다른 체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충북 음성에서는 수제 맥주 공장 투어를 비롯해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 예술 체험촌까지 있다고 합니다. 충북 음성으로 색다른 체험해보러 떠나보시죠. 문화와 예술의 도시 음성에서 아주 특별한 이색 여행을 할 수 있답니다. 제품 생산 공장에서 특별한 견학을 할 수 있고 품바를 테마로 한 예술촌에 들러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품바의 고장 음성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파야흐로 여행하기 전에 왔습니다. 다양한 즐거운 여행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음성에 와서 아주 특별한 이색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함께 떠나볼게요. 음성군에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원남 산업단지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오면 이색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수제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입니다. 저희 공장은 일반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견학할 수 있고 또 공장에서 맛있는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제 맥주 만드는 곳을 관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이곳은 매주 토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의 수제 맥주 공장 팩토리 투어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맥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존과 핫존, 그리고 콜드존, 이렇게 세 곳의 공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 보기에는 해바라기 씨 같은데 이게 네. 메가예요? 네, 요게 이제 맥주에서 흔히 알고 계시는 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이게 싹을 틔운 메가라고 합니다. 그럼 맥주의 원료라는 말씀이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주 원료입니다. 이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볼이 한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요거를 어떻게 뭐 볶아주느냐 또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색깔이나 풍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보시면 색깔이 엄청 다양하죠? 예. 직접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맥주는 많이 마셔봤지만 맥주 원료인 메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 쌉싸름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달콤하고 고소한데 여기까지 오니까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니까 쌉싸름합니다. 마치 네. 커피콩을 먹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맥주 원료인 메가. 이 메가를 이곳에서 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맥주 원료를 눈으로 살펴본 후 또 다른 공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양조를 하는 핫존이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재분된 메가가 내려와서 당분이 추출되어지고 발효의 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과, 살균, 침전까지의 과정입니다. 드라이존과 핫존에 이어 콜드존도 있습니다. 이곳은 맥주가 발효되고 숙성되는 곳인데요. 5일 정도 발효되고 4주가량 맛있게 숙성되어야 이렇게 완성된 맥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1,600리터의 수제 맥주가 생산이 된다는데요. 6,000개 정도의 캔맥주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와 지금 제 앞에 세 가지 맥주가 나와 있는데 네. 분위기도 좋고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템룸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오신 분이 이제 맛있는 생맥주와 피자를 같이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세 가지 맥주가 있는데 어떤 맥주예요? 요 밝은색 맥주는 벨지안 위트 스타일이고요. 특징적인 건 밀맥주인데 음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강을 집어넣은 그런 좀 부드러운 풍미가 있는 맥주입니다.
갈색 맥주는 저희 엠버 에일이라는 맥주인데요. 맹문동과 볶은 메가의 풍미가 복합적으로 좀 날 수 있는 구수한 맥주이고요. 세 번째 맥주는 흑맥주인데요. 흑맥주 치고는 좀 훨씬 부드럽고 좀 드시기 편한 그런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의 맛 직접 느껴봤는데요. 각기 다른 개성과 맛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호비라고 하잖아요. 그 약간 쌉싸름한 게 조금 더 강하네요. 수제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만들어진 맥주를 이렇게 시음할 수 있으니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팩토리 투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어린 아이들, 연인들, 가족 단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손님들이 매주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이곳에 오면은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팩토리 투어는 음성으로! 맥주 공장 팩토리 투어 후에 인근에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다양한 정크 아트가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자원을 활용한 예술 작품들 정말 근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다 보니까요. 재활용으로 된 아트가 정말 참 재밌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인데요. 품바와 재생예술 중심의 지역 문화 교류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광객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 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성은 품바의 고장. 품바와 재생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9명의 입주 작가들이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예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잠깐 봤는데 뭔가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데코파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림이나 사진 또 이제 컴퓨터에서 자기가 소장할 만한 그림을 빼가지고 오리거나 찢어서 붙여서 액세서리부터 가구까지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데코파주 작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핵심. 닫쓴 빈병을 이용하고요. 원하는 그림을 출력해 가위로 조심조심 오려낸 후 빈병에 정성스럽게 붙이기만 하면 끝. 작품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고 무엇보다 재밌었습니다. 와, 저도 나비를 안착시켰습니다. 네. 와, 여러분. 네. 진짜 손쉽게 네. 가위로 오린 다음에 네. 이 병에다가 붙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멋진 네. 예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네, 예쁘죠? 네. 아니, 작가님.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술촌이 생겨서 좋은 네.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올해 이거를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젊은 마음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에서는 팝아트와 정크아트, 프랑스 자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특히 음성의 대표적인 화훼 특산물인 다육식물을 활용한 공예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다육식물을 이용한 예술 작품 정말 근사하죠? 요즘 뭐 애들 다 커가고 갱년기 오고 이렇게 해서 마음 울적하고 이런데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도 많이 평안도 찾아오고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건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뭐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되게 재밌어요. 할수록. 사실 다육이는 우리 음성 지역에 많이 농사를 짓는 작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농사거리로만 보거나 화훼 작물로만 보던 것들을 공예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되게 신기해 하셨고 재미있어 하셨어요.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 체험뿐 아니라 멋진 사진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답니다. 2층 전시관에 품바를 주제로 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흥과 끼가 넘치는 각종 품바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미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쉬고 들어간다. 이렇게 품바 타령에 절로 나는 사진들을 감상하면서 음성이 얼마나 활기 넘치는 고장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음성군의 대표 축제인 음성 품바 축제와 연계해서 음성 품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여기 보다시피 자원 재활용품을 활용한
우리 또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이렇게 품바 재생예술촌을 만들었고 또 품바가 여기 프로그램 보시다시피 품바 고고장구도 있고 난타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품바 재생예술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기한 정크아트로 가득한 공원에서 패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답니다. 다양한 체험 투어를 하니까 정말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셨죠. 앞으로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공장 투어도 하고 체험 투어도 하니까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손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요, 체험 투어도 음성으로! 특별한 이색여행을 원하신다면 음성으로 오세요.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에서는 다양한 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들여다보고 이색체험도 할 수 있는 팩토리 투어도 있답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놀러오세요! 슈퍼에서 고르기만 했던 맥주를 만드는 과정까지 볼 수 있어서 이제는 그 맛이 더 특별해질 것 같고요. 재생예술 체험촌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누구나 근사한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슬슬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휴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량 점검인데요. 장시간 운전을 대비해 차량 점검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야말로 핫한 여름, 갑갑한 도심을 공식적으로 벗어나는 시간은 바로 찌는 듯한 무더위는 붉은 태양 아래 쏟아지고 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슉. 내리고. 드디어 휴가 떠나 볼까요? 고고! 왜 시력이 안 걸리지? 어우, 에어컨 냄새. 왜 차 밀리는 느낌이 들지? 왜 이러지? 이상해. 밀려.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는 난감한 상황들. 그러니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휴가철엔 차량 점검이 필수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경험할지 모를 아찔한 상황을 대비해 휴가를 안녕히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대한민국 면허 소지자 무려 3,200만. 도로의 차량은 점점 늘어가는데 내 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몰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벌써 무슨 교육 수업 중인가 봐요. 만나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오래 운전한 베테랑도 아리송한 차량 관리, 내 차를 뼛속까지 훤히 진단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교육이 한창이신데 혹시 오늘 저에게 차량 관리를 알려주실 전문가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권상호입니다. 소개합니다. 자칭 타칭 자동차 박사 권상호 전문가. 자, 그럼 자동차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겠죠. 장거리 운전을 15년째라는 기정 씨의 차는 과연 양호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먼 길 떠나려면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전문가님, 제 차 보셨잖아요. 상태가 어떤가요? 예, 총체적으로 심각합니다. 아니, 먼 길 떠나야 하고 즐거운 바캉스 가려면 차량 점검이 필수인데 어떤 걸 그럼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엔진 오일부터 점검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오일 및 액체류 점검. 오일 양도 괜찮고 지금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아니 엔진 오일 색깔이 이렇게 검은데 이게 괜찮다고요?
예, 지금 요 기정식 차량은 디젤이다 보니까 디젤 특성상 자가 착화도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잔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몇 킬로마다 교환하는 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서 엔진 오일 소모가 있기 때문에 한 10,000km까지 타신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에서는 잔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벨 게이지를 빼셔서 최상층과 최하층이 있는데 항상 중간 지점을 엔진 오일 잔량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활과 세정, 부식 방지 역할을 해주는 엔진 오일.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은 그 디젤하고의 엔진 오일 색깔부터 다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깨끗한 휴지 한번 닦으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서 가솔린의 경우 엔진 오일 색깔은 노란색에 가까워야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잔량, 엔진 오일의 잔량은 요 닦아봤을 때에 여기에 상한선과 하한선 중간 지점에 있으면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5,000km마다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이나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게이지 뚜껑. 뚜껑의 노란색과 그 엔진 오일의 색을 비교해서 더 짙어지면 교환을 해주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엔진 오일. 휴가 전엔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고요. 다음은 냉각수 체크입니다. 자, 규정 씨. 자동차의 냉각수가 얼마만큼인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 지금 날이 더운데 냉각수가 없으면은 기정씨 날이 더우면은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선풍기 앞에 가시죠. 그렇죠. 자동차도 냉각수가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부식도 방지해주지만은 지금 여름철에 오버히트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군요. 점검 방법 알려주시죠. 요 풀과 L이 있는데 요 중간 지점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기정씨 거는 조금 오버되어 있네요. 너무 많이 담았나요? 아니요, 뭐 저 정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낮에다 한번 캡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트시면은 요 상태에서 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2단 눌려서 이렇게 완전 개방.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냉각수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검을 하셔서 출발하는 안전 운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돌릴 때는 운행 중일 때는 뜨거운 연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감싸서 1단으로 돌려서 압을 빼고 2단으로 돌려서 개봉을 한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냉각수가 부족하면 길에서 어떻게 해요? 운행 중에 그 부동액이 비치되지 않았으면은 생수라도 가득 채워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액부터 점검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액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브레이크 저장 통입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자, 기정식 건 지금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여기에 이슬처럼 한 4-5개가 묻혀 있으면은 브레이크액에 그만큼 수분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브레이크액이 부족하거나 만약 혹시나 없거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상하기 어렵죠. 예?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름철 특히 사람이 많이 더우면 더위 먹듯이 자동차도 브레이크액이 많이 더우면은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브레이크가 오히려 끓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상상하기 어렵죠. 브레이크가 안 드는단 말이군요. 예, 그렇죠. 브레이크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수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상한선과 하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많이 부족할 때는 패드를 상태를 확인하시고 패드 상태가 양호하면 브레이크액만 보충하시면 되겠지만은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되었을 때는 패드를 교체 후 브레이크액을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브레이크액이 부족했을 때는 마모 상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럼요. 엔진 과열로 인한 고장은 냉각수 보충으로 예방하고 브레이크액은 주행거리 5만 킬로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 냉각수의 브레이크까지 점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출발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직 절반도 점검을 못 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했다고요? 예. 다음은 무슨 점검인가요? 차량 점검 두 번째, 배터리와 에어컨. 차량 점검, 특히 여름철 차량 점검할 때는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이거 정말 난감하네. 그렇죠. 에어컨 점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에어컨 스위치를 켠 다음에 나오셔서 여기에 전동 팬이 돌아가는 바람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 냉동 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냉매가 시원하지를 않다, 에어컨이 시원하지를 않다 그러면은 그때는 에어컨 가스량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비업체를 들르셔서 에어컨 가스를 완충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당황스럽게 그저없는 난감한 상황.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 그늘에서 제가 시동을 꺼놓고 라디오를 듣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우, 난감했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요? 배터리에 잔량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 SOS 쳐서 긴급으로 처리를 하시든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배터리 니드선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거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래서 충전하실 때는 먼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선부터 연결을 하신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하시고요. 탈거하실 때는 마이너스부터 탈거를 하시고 플러스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흔히 말해서 점프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할 때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하지만 붙일 때는 플러스 먼저. 예. 이때는 탈거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예. 붙일 때 플러스, 뺄 때는 마이너스. 요거 명심하세요. 예, 맞습니다. 붙일 때는 플러스, 뺄 때는 마이너스. 요거 잊지 마세요. 예.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냄새 나요. 이거 어떡하죠? 안에 필터를 안 바꾸셨네요. 곰팡이 냄새가 지금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예, 안에서 여기에 있는 안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차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어우, 세상에. 이외에도 장거리 운전 시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고요. 비 올 때를 대비해 와이퍼 고무 상태도 체크해야겠습니다. 근데 햇볕에 차를 세워놨더니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어요. 혹시 뭐 단기간에 금방 차 안에 온도를 내리는 방법 뭐 있을까요? 있죠. 제가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어떤 방법이 문을 연 다음 우측에 보조석 유리를 내린 다음 이 문을 여러 번 수차례 열고 닫으면은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면서 실내 온도가 많이 낮춰집니다. 자, 한번 타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오, 실내가 좀 시원해졌어요. 예,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차할 때에 차 유리를 한 2, 3cm씩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 작은 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문 조금 내려놓고 차 문을 한쪽은요 창문을 닫고 한쪽만 내려서 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차 안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휴가 보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다면 별 문제가 없는 차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차량 점검, 알고 나면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정보들 기억해 두셨다가 휴가 전 자가 점검으로 한 번, 전문가의 도움으로 두 번 꼭꼭 확인하세요. 여름철에 사람이 더위를 먹듯이 차도 더위를 먹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잦아서 이 배터리 점검을 수시로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장시간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이나 실내에 주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일은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입니다. 이 소서가 지나면 삼복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맘때 밀과 보리, 감자를 수확한 뒤라 국수나 수제비를 드시면 참 제격인데요. 특히 이 밀은 열을 낮춰주고 기력을 보충해줘서 더위를 식히는 데 참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제철 음식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